한 여성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40대 젊은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숨진 탓에 이 가족들은 슬픔과 황망함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사람만은 너무나 태어납니다. 바로 얼마 전 이 여성과 결혼한 남편. 아내의 장례식인데 슬픈 기색조차도 없어서 조문객들까지도 이상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 숨진 여성의 언니는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갑니다. 내 동생의 죽음, 아무래도 이상하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인 제부가 수상하다라는 건데요. 이 경찰은 단순 변사로 처리됐던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체크포인트는 숨진 아내와 수상한 의사 남편입니다. 자,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슬픈 기색이 없어요. 자, 이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자, 이 숨진 여성의 언니도 내 제부가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언니가 경찰을 찾아간 게 2017년 3월 20일입니다. 이 충남청 광수대에 찾아갔는데요. 이 얼마 전에 동생이 숨졌는데 제부가 너무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망했다는 동생, 그 여성은요 45살이었고 지병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인은 심정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사망할 리가 없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던 게요. 일단 이 여성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재혼을 했었는데 이 건강하던 동생이 재혼한 뒤에 2번이나 심정지가 왔고 그 2번째 심정지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남편은요 부인 장례를 2일장으로 아주 빠르게 끝내버렸습니다. 3일장이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 유족들이 아내 심정지 왔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2번 다 산책을 나갔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밤 11시였습니다. 그 밤 11시에 산책 나갔다는 것도 이상한데 이 장례식 때 누가 봐도 이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인데요. 심지어 이 제부의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자, 건강하던 내 동생이 재혼을 하더니 1년도 안 돼서 심정지가 2번이나 왔다. 이상하죠. 2번이나 심정지가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11시에 산책을 나갔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11시가 아닙니다. 자정 12시에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한 시간이 좀 저 비죠. 모습이군요. 나가서 CCTV에도 모습이 좀 이상 산책이 아니에요. 아, 상당히 주변만 뱅뱅 돌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뭔가 초조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된 겁니다. CCTV에. 이 부분도 이상하고 더더욱 여기나 119 출동했던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도착했을 때 아내의 어떤 심정 상태라서 확장 주사를 좀 놓으려고 보니까 팔에 이미 주사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사 같은 경우는 통상 4-5시간 지나면 그 자국은 없어지는데 이 사람 직전에 뭔가 맞았구나라고 그 출동 대원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약물과 주사를 잘 다루는 사람, 의사. 게다가 산책 시간도 지금 거짓말을 했고 살인 사건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네, 경찰에서도 바로 살인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일단 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환자하고 병원 직원 명의로 수면제도 구입을 했고요. 또 병원 명의로 해서 특이한 약물을 구입을 했는데 그 약물이 미국에서 사형 집행할 때도 쓰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약물이었고요. 그리고 또 CCTV를 또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 의사가 조제실에서 이 약물을 조제한 다음에 주사기에 담아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저렇게 고스란히. 예, 저런 모습이 찍혀 있어 알고 봤더니 수면제를 이용해서 아내를 잠들게 한 다음에 저 주사기 약물로 사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본인도 잡힐 거 알았나 봐요. 이 일종의 유서 이런 걸 좀 남기고 가족들과 변호사에게 그리고 사라졌는데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거를 검거를 했습니다. 자, 이완재가 심정지를 불러서 사망을 하게 됐다는 건데,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지가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2번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살인 시도를 2번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범행에 앞서서 한 넉 달 전에 미수에 거친 1차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주사를 놓자마자 바로 이제 집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인척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인이 119 신고를 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연출을 해가지고
남들로 하여금 이 사람 병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위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당시 119가 엄청나게 빨리 도착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받아가지고 바로 아내가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된 계획이 어그러진 거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본인은 소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시도에 실패를 했지만 벌써 이제 발각이 안 됐잖아요. 예. 발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이전에 심정지를 일으켜가지고 112 한번 실려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하.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갖다가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수법을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사용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진짜 막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그 지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데 쓴 거잖아요.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의사는요, 이 과거도 평범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명문대 졸업하고 서울 압구정이나 청담동에서 이 성형외과 운영하던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요, 보험 사기 일당에게 이 돈을 받고 허위로 입원 퇴원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발급해 주다가 적발이 돼서 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년 뒤에는 의료 사고를 냅니다. 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서 이 환자를 숨지게 해서 역시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벌금 1,000만 원을 내게 되고요. 여기에 탈세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경영에 어려움 겪으면서 병원은 폐업을 하게 되고 당시에 전 아내와 결혼 생활 중이고 아이들까지 있었는데요.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 원씩을 주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페이닥터로 일을 하다가요. 또다시 3일 간격으로 의료사고를 냅니다. 시술하다가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이 환자를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형사고소며 민사소송이며 다 휘말렸다가요.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자, 박 변호사. 네. 진짜 제가 들으면서도 막 귀를 의심했는데 의료 사고이긴 하지만 환자가 2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까지 3명을 죽였어요. 네. 와, 이거 약간 좀 사이코패스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네, 이 부분은 과실에 가까운 의료사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사망이 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빚이 있고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이 지금의 아내를 당진에 있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지금 아내 같은 경우는 좀 형편이 많이 좋은 집안이었고 또 성형외과 한다고 하니까 당진에 지금 성형외과 없다. 내가 성형외과 만들어주겠다. 인테리어하고 개원 다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을 차렸고요. 같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2010년 7월에 개원을 했는데 한 2달, 3달 지나서 9월 달에는 상당히 병원이 잘 됐습니다. 이 병원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자리 잡는 그런 상황까지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아내가 들으신 것처럼 빚도 갚아줘, 망하기 일본 직전에 또 병원 개업까지 차려줘. 그런데 배은망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물어보는데 뭐 성격 차이도 있었고 병원 차릴 무렵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게 현장 검증 모습이랍니다. 네, 그리고 갈등을 뭐 시어머니 그리고 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부터 고부 갈등도 좀 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해쳐다는 건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본인 말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이혼을 차라리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내가 지원을 해줘서 병원을 차렸던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병원 자리 잡고 그 빚 갚아 나가야 되는데 돌려줘야 될 돈 현재도 빚도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못하겠다. 내가 아내한테 다시 돈 돌려줘야 되니까. 그게 결국에는 사람을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진짜 꾹 참고 이 여자랑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왜 자기가 안 죽고 아내를 살해하냐 이 말입니다. 예? 뭐 그것도 이제 이게 뭐 100대 0이 아니라 조금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거는 본인은 돈 때문에 결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3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장례를 치른 직후에 아내 통장에 있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아내 소유의 약 그 당시 8억 원 상당의 건물 땅도 본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보험금도 신청해서 거기서 5천만 원을 또 탑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체면에 내가 사실은 돈이 좀 쪼들려 가지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 배우자를 갖다가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약간 그 나름대로 최후의 그 알량한 그 자존심 있잖아요. 그것을 좀 지키기 위한 어떤 최후의 저항 심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고부 갈등이 있었고 시어머니를 잘못 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돈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사람 살려야 하는 의사가 그 전문 지식으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또 완전 범죄를 꿈꾸는 짓까지 벌였습니다. 자, 이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요? 네,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요. 1, 2심 모두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이 재판부는 양심과 위험으로 의술을 베풀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의학 지식을 살인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범행이 재산적 탐욕이나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일단 뭐 아쉬운 판결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이러는데 유족들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이 자신의 제부의 수상함을 맨 처음 이렇게 경찰에 알렸던 이 고인의 언니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죽인 그 배우자 망인 뿐이 아니라 저희 뭐 유가족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린 판결이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잔악한 살인범을 무기징역도 아니고 이렇게 형을 감할 수가 있을까 절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자, 교수님, 저는 이제 이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이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렇게 살인의 어떤 도구로 쓴 것이지만 1차 시도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지간한 인간이라면 그냥 그걸 또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 노릇 아닙니까? 그걸 세상에 성공할 때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1차 시도를 하고 그만둘 사람 같으면 아예 1차 시도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실제 이 의사의 존재의 의미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이미 그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얘기하는 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불화건, 금전이건 간에 이 사람의 직업이 바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어떤 그 소명 의식에 의해서 그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더욱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골격근 이완제라고 하는 그것은 이 약물 성분이 이 몸속에 오래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지득한 그 어떤 그 지식을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검찰에서도 이제 최고형을 갖다 구형을 한 것인데 글쎄요,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살해하는데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그 재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